안녕하십니까. 노동닥터 키우기 프로젝트 할 말은 하고 살자 궁금하면 잠 못 자는 부산시민 돌직구 까탈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동화를 노동닥터로 만드는 임무를 가지고 온 노무법인 나래 소속 공인노무사 김기돈입니다. 이제 병아리가 되었는데요. 저부터 노동닥터가 돼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알이에요. 저는 아직도 알이라서 고민이 많습니다. 노무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저랑 첫 방송 하셨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무척 편안하게 했고요. 네. 편안하게 질문하시는 거를 이렇게 답변 드리면 좀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도 있겠다. 저 칭찬하신 거죠? 네, 앞으로도 이게 좋은 질문들 네, 이렇게 네. 잘 해주시면 네. 프로그램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 이 PD 같은 말씀을 하셨네요. 지난주에 저희 했던 게 연차에 관련된 걸 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휴가가 껴있어서 특히나 더 그걸 다뤘는데, 오늘도 세 가지 사연인데요. 임금체불에 관한 사연입니다. 현재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6월 1일자로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이지만 현 직장에서 퇴사를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 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임금체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임금체불은 우선 사용자가 그 노동자한테 노동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때에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라고 해요. 네. 월급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날 이후로 14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월급날이 10일이다. 그러면 적어도 24일 전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례 같은 경우에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임금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일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발생하는 연차일 테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게 또 문제죠.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합니다. 노동자분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남았으니까 지금 그만두면 안 된다. 심지어는 지금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업주분들도 계세요. 그것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그만둔다고 하는데 무작정 계속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시급제나 주급제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를 밝힌 이후에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월급제 노동자 같이 임금을 월급 단위로 받는다. 사직서를 낸 그 해당하는 기간 플러스 한 번의 기간이 더 지나가면 이제 자동 종료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월 15일경에 월급을 받고 나 이제 이 회사 그만두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자동 퇴사 처리가 되는 날짜가 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월급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받는 노동자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하나의 기간이 되는 거죠. 한 달. 그래서 중간에 6월 5일이나 15일이나 사직서를 냈다. 그 해당하는 기간이 6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단기 후에 1기, 한 번 더의 임금 지급이니까 그 1개월이 더 소요돼야 되니까 7월이 단기 후 1기가 되는 것이고, 요 기간이 지난 8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 겁니다. 그러면 미사용 수당 청구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이렇게 퇴직이 확정이 되면 퇴직 후에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 수당이 있다면 그것들을 청구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주지 않는다 그러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신 다음에 조사를 통해서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금품 청산이라는 용어가 어디선가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좀 생소한 단어예요. 그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임금체불도 이 금품 청산 이 조항에 따라서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사례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근무하는데 8시간 일하면서 한 번도 휴게 시간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말은 휴게 시간이 있다고는 하는데 휴게 시간에 항상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식당은 항상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들은 교대로 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쉰 적이 없어 이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했으나 노동청에서는 휴게 시간에 쉬지 못한 것이 제가 쉴 수 있었음에도 이랬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나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휴게 시간 문제는 네. 좀 많이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네. 근데 반면에 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또 인정되기가 또 힘든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사를 맡은 근로감독관이 충분히 이것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이 증거들을 쌓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죠? 실제로 일한 시간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는 게 좋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네. 쉴 수 있었음에도 노동자가 본인이 원해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겠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네.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의 휴게 시간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네. 휴게 시간이 명기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사용자한테 요구하거나 이제 보여주면서 이 근로시간이 왜 안 지켜지는지 물으시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녹취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일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간 일하면 1시간이 되는 거죠. 그 조항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우리한테는 휴게 시간이 보장되지 않느냐 물으시고 사업주의 답변을 이제 증거 자료를 남기시는 게 좋겠죠.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점차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지요. 매월 5일 월급이 들어오는 날인데 6월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점차 떠나는 분위기지요. 8월 중 퇴사 예정인데 회사가 거의 부도 직전이라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직원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지요?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체당금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체당이라는 뜻은 네. 남의 일을 대신한다. 네. 이런 뜻이라서 이 체당금 제도는 회사에서 사실 노동자들한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네네. 지급 능력이 없다. 그래서 지급을 못할 경우에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이런 금품들의 일부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의 제도인 겁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돌아가는 건가요? 근데도 이 말은 너무나도 생소해서 네. 그래서 이제 네. 오는 10월 14일에 법이 개정이 돼서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바뀝니다. 체당금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체당금은 이제 소액 체당금과 일반 체당금이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들어가거나 네. 이제 도산 등을 인정받았을 때만 네네. 이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네. 망할 그 상황에 도달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는 그런 요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한 그 사업장이라던가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어서 당장의 생활이 힘든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체당금을 신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액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미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누구든 신청할 수가 있어요. 회사의 그런 요건에 아무 상관없이 네. 임금 체불만 확정받으면 되고요. 네. 현재로는 퇴직한 노동자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10월 14일 이후에는 재직 중인 노동자도 소액 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까지 한도로 인정이 되고 한도가 있는 거네요. 네. 대신에 네. 합산해서는 1,0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신청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액 체당금은 임금 체불이 있은 후에 반드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셔야 하고요. 과정이 끝난 다음에 임금 체불을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네네. 네, 체불금품 확인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노동청으로부터 이제 받으신 다음에 민사소송을 하셔야 돼요. 지급명령이나 아니면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확정지명을 받으셔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이 체당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신청서와 같이 신청을 하시면 이제 지급이 됩니다. 이런 절차가 복잡하면 이거 신청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는 10월 14일에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노동청에서 받는 체불금품 확인서만 있으면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많이 간편해지는 그렇죠. 거죠. 민사소송 예. 절차가 이제 없어지고 간소화되는 거니까요. 이제 아까 도산되어야 되고 회사가 힘들 때 뭐 부도나거나 그런 건가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라고요. 예. 그런 경우에 소액채납과 마찬가지로 예. 노동청에 가서 체불금품을 확인받는 건 똑같습니다. 예. 요 금액은 소액채납금과 좀 다릅니다. 30대 미만부터 60대까지 5단계로 나눠서 각 연령별로 한 달분에 대한 상한액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받는 구간이 40대부터 50대 미만 구간이 한 달에 35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받게 되고요. 예. 3개월분 월급 네. 그리고 3년치 퇴직금 하면 총 2,100만 원이 되겠죠. 일반 체납금의 상한선은 2,1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각 연령대별로 상한액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소액 체납금이나 일반 체납금이나 지급되는 그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치의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그 범위 내에서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임금 체불이라는 게 10년 전에 내가 임금을 못 받은 게 있다.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언제까지 이게 내 돈 내놔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 네. 퇴직한 날이면 퇴직한 날, 아니면 월급 날이면 월급 날, 네. 그때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을 달라고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예. 대신에 예. 임금은 못 받더라도 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 그러면 5년 내에 그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5인 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네. 법정 그 가산수당 그리고 연차수당,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서요. 이 부분들은 좀 청구할 수 없는 게 문제점이죠. 지금도 벌써 이제 여름 휴가이고 그래서 연차나 뭐 이런 질문들이 많고 코로나로 인한 임금 체불 뭐 이런 사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또 많은 질문들이 생기겠죠. 그럴 때 우리 어디로 연락해서 물어보면 되죠? 051-852-1500 부산 노동권익센터입니다. 많은 질문들 해주시고 도움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